4차 산업에 관련된 산업 중에서 3D 프린팅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3D 프린팅은 뭐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핀테크, 여러 가지 뭐 IoT 관련된 산업들,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다양한 그 산업들이 있는데 3D 프린팅 산업은 좀 뭐 오래돼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D 프린팅 산업은 제가 한 거의 7, 8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3D 프린팅 산업이 우리 산업 전반에 우리 실생활 전반에 폭넓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3D 프린팅 그 펜이라고 3D 펜이라고 해갖고 그 뭐 집에서든 아니면은 뭐 완구처럼 장난감도 만들고 뭐 필요한 것들 만들어 보는 수단으로 집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3D 프린팅 관련돼 가지고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저가에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2월에 정준하 입법정책관이 만든 자료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현황 조사라든지 산업 관련된 거, 정책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자료라든지 이 현안 이슈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빠르게 활용도 해보고 분석한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면은 관련 산업이라든지 특성 이런 현황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날 발행이 돼가지고 3D 프린팅 산업의 배경, 그 다음에 목적, 현황과 주요 정책, 그 다음에 주요 수요 기반한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정책적 평가,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과제를 하는데 3D 프린팅은 기존의 제조 수단을 보완 강화하여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조 경험까지 가능하게 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정부에서는 3D 프린팅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3D 프린팅 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 제조업 현장에서 3D 프린팅이 활용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이 문제의 원인은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실제 정부 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책 수요의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기술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의 성과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 개선 노력이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 이외에 시장 진출 지원이라든지 시범 선도 사업 추진, 정보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정책 수요는 이미 정부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실제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는 향후 살펴볼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제로서 첫 번째, 차세대 핵심 분야 주력 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첨단 3D 프린팅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규모와 수준의 기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3D 프린팅에 관한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인식을 넓히고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개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3D 프린팅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대중소 제조업 기업이 3D 프린팅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3D 프린팅 혹은 3차원 프린팅이라고도 하고요.
적층 제조 기법을 의미한다. additive manufacturing 해가지고 겹겹이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재료나 물건, 그 원료가 전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나 녹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D 프린팅은 문서 파일로만 있으면은 내용, 폰트, 구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문서를 인쇄할 수 있는 문서 프린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입체 도면만 있으면 원활한 마케팅 물건을 즉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유연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은 기존의 제조 수단을 보완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혁신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주조, 소성, 절삭 등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부품의 수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제품 설계, 시제품, 시험, 생산 라인, 라이프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제조 인건비, 사람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면 인건비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낮아요.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제조 비용이나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여갖고 중국이라든지 그 신흥 경제국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중국하고 이제 대등하게 싸우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의 3D 프린팅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D 프린팅 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주물, 주형, 금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6년도에 3천 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만들어 갖고 3D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 확고하게 잡혀있는 건 없고, 현재 3D 프린팅 산업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3D 프린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시장 규모가 세계 1.8% 차지하고 세계 11위. 국내 제조업 비중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3D 프린팅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6.3% 수준에 불과하다. 그죠? 중국은 벌써 84.8%보다도 우리가 낮고요. 외국의 경우 3D 프린팅이 제조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3D 프린팅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여기 이제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미국 GE 같은 경우 제네럴 일렉트로닉의 항공기 엔진 사업부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상업용 항공기 엔진 어드밴스드 터보 드롭을 개발하여 기존에 855개 부품이 필요했던 것을 12개로 대폭 줄였고, GM은 신형 자동차 플로어 콘솔, 앞좌석 등판, 앞범퍼를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하고, 독일의 메르세데스는 3D 프린터로 트럭 금속 파트를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비용이나 시간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 산업 정책을 평가한 다음 3D 프린팅 산업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우리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D 프린팅 산업에 관한 정책은 기술 개발, 기업 인력 인프라 강화, 수요 촉진,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3D 프린팅 산업에 정책에 필요한 과제들을 우리가 찾아갖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3D 프린팅 산업의 개념 및 구성을 보면 3D 프린팅은 액체, 분말, 고체 상태로 된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원료를 열 또는 빛, 레이저를 이용하여 얇게 녹여서 원하는 단면을 만든 다음 빠르게 굳히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얇은 겹을 층층이 쌓아올려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적층 제조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뒤에 그림 1과 같이 개인의 취미나 교육용, 산업에 실제로 사용될 제품이나 부품의 생산용, 주택이나 건물의 건축용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3D 프린팅 산업은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우리는 3D 프린팅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이제 개념이 정의가 돼 있죠. 일반적으로 3D 프린팅 산업은 표 1에서 보는 것 같이 장비, 프린터, 스캐너, 소재, 원료인 플라스틱, 금속, 그 다음 소프트웨어, 장비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프린팅 대행이라든지 인력 교육, 컨설팅과 같은 4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전에 나온 자료에는 이 서비스 분야는 제외하고 3개 분야를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프린팅 대행이라든지 인력 교육, 컨설팅이 중요한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4개 분야로 확대가 됐다. 그래서 개인용 3D 프린팅은 2014년도부터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 안에서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부품들도 만들어내고요. 산업용으로 이제 금속 3D 프린팅도 있고, 건축용 3D 프린팅,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제조, 집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비에 관련된 산업, 입체 조형물, 3D 입체 스캐너, 후공정, 소재,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이런 다양한 소재가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물도 3D 프린팅으로 넣어서 만들고 소프트웨어, 그 3D 디자인, 스캐닝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검사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가 있어요. 서비스는 3D 프린팅 전반을 아웃소싱하는 3D 모델링과 출력, 전문 인력 교육, 3D 프린팅 도입 컨설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술에는 프린팅, 분쇄, 인쇄, 분사 기술, 에너지원, 위치 제어, 후처리, 소재, 모델링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팅의 방식은 사용되는 원료의 특성에 따라 액체, 분말, 그 다음에 고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돼서 SLA, SLS, FDM 등 기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전문 용어긴 한데 이런 게 SLA라든지 SLS, FDM 이런 액체, 분말, 고체 형태로 원료를 사용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나 세계 산업 시장 규모로나 볼 때 국내 3D 프린팅 산업의 시장 규모가 3,500억 원 수준이고 관련 기업이 한 300개가 있고요. 장비는 전체 시장 규모의 51.8%. 그래서 이제 주력 분야가 이제 장비고 소재는 비중이 좀 낮은 분야로 전체의 10%가 좀 안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기업당 매출이 가장 높은 분야로 전체 시장 규모의 23% 차지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기업당 매출이 또 낮게 나와가지고 15.5%, 컨설팅이나 이런 서비스를 잘 많이 안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서비스 분야 유상은 세계 프린팅 시장을 서비스가 주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금액이나 이제 국내 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금액면은 51%, 장비가 이제 51% 정도 차지하고요. 3,500억 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전체 이렇게 소분해 갖고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3D 프린팅 산업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더 성장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산 3D 프린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산업용 대 보급용 3D 프린터 봤을 때 보급용이 이제 85%로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산업용 그 3D 프린터의 매출 비중이 좀 낮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재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레진 등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외산 제품을 또 많이 쓴다. 92%가 플라스틱 소재를 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프트웨어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며 검사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외국산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서비스의 경우 컨설팅, 3D 모델링 비중이 높고 출력 서비스 등 비중은 낮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이나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D 프린팅 출력 요청 목록을 보면 시제품, 전시용 제품, 교육용, 완제품, 공구, 부속품, 기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부의 3D 프린팅 산업의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3차원 3D 프린팅 산업에 관련된 진흥법이 2016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5년도부터 이제 제정이 돼 갖고 우리나라 3D 프린팅 산업의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이 있는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추진, 표준화 추진, 기술 및 서비스 품질 인증, 이용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사업 신고라든지 총포, 도검, 마약 등 제조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3D 프린팅으로 총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칼도 만들 수도 있고 마약을 제조하는 마약 제조를 위한 장비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 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물에 대한 책임, 안전교육, 정보 제공 등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5조에 따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D 프린팅 진흥 시행 계획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12개의 이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4대 추진 전략을 했는데 첫 번째가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성장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범 사업 추진,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 기술 경쟁력 강화, 3D 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 강화, 그 다음에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네 가지 이제 주력 제조 분야의 수요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공 부분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별 제작 시범 사업, 3D 프린팅 기술,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등이 있고요. 시장 확산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 대상 3D 프린팅 기술 활용 선도 사업 추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력 산업 제조 분야 3D 프린팅 수요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핵심 분야 기술 지원 해가지고 4D 이런 것들도 나오네요. 시장 수요가 많고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의료 바이오 분야의 기술 개발, 고부가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DFAM, 적층 제조 디자인 기술 진흥형 소재 개발 이런 게 있고요.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지원, 3D 프린팅 기술 표준 선도, 국제 표준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표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이 되어야지 두 번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럽에 맞춰준다든지 미국에 맞춰주는 기술을 하면은 중복 투자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산업 확산 기반에서 3D 프린팅 산업 인프라 고도화 해갖고 공공 3D 프린팅 인프라 기능 고도화라든지 종합 포탈 시스템, 3D 프린팅 산업 육성 포럼 관련된 사례를 확산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전문 기업 육성해가지고 중소 3D 프린팅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3D 프린팅 AS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3D 프린팅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향상을 뭐 지원한다든지,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형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국가 자격 신설에 따른 검정기관 선정 등을 추진하고요. 산업 분야별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 창의 융합형 3D 프린팅 고급 인력 양성, 다음에 3D 프린팅 창의 융합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장비 등 신뢰성 기반 마련해갖고 3D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품질, 체계 운영한다든지, 평가센터 구축 운영, 3D 프린팅 산업 통계 기반 실태조사 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 운영 등 여러 가지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3D 프린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실행 계획들을 정리를 이렇게 표에 쭉 했죠.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도 꼭 중요하다 생각하는 몇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3D 프린팅 지역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전국 9개 지역에.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해갖고 3D 프린팅을 제작을 지원했고 3,860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체험 전문 교육 38건의 상용화를 지원했음. 근데 이제 이게 좀 내용에 비해서 좀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기, 전북, 경북, 대구 다 쭉 있는데 부산은 부산 테크노파크, 영상 콘텐츠 스포츠의 장비, 디자인실, 체험실 등이 구축이 돼 있고요. 19대가 있네요. 3D 스캐너, 소프트웨어 총 3대, 후가공 장비 1대 등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부경대학교 용당 캠퍼스에도 예전에 그 3D 프린팅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당 캠퍼스에 이런 3D 프린팅 장비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산업 관련 정책의 주요 수요 분석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 및 산업 정보 제공이라든지 장비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소재 개발, 표준화 지원, 품질 인증 뭐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이게 순서대로 나왔고 비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세제 지원, 시범 사업 확대,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 활용 콘텐츠,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 진출 지원, 정보 소외 계층 교육 해갖고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정책 수요를 이렇게 설문해갖고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3D 프린팅을 왜 사용 안 하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매출액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관련 전문 인력이 없음이 제일 높았고요. 경영진의 관심 부족, 도입 장비 부족, 도입 효과가 의문이다. 교육 흥미 관심 부족, 소재 다양성 부족, 복합 사용 곤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 중에 경영진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전, 정보통신, 의료, 치과, 건축 이렇게 해갖고 실태 정리를 해갖고 설명을 쭉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3D 프린팅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느린 출력 속도, 출력물의 품질, 낮은 기술 수준, 인력, 그 다음에 제품 종류, 이런 순으로 해갖고 매출액별로 애로사항들이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팅에 관련된 수요와 문제점에 따라 갖고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3D 프린팅 산업으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제 시장 진출 지원이라든지 시범 선도사업 추진, 기술개발 지원, 정보 제공, 비용 부담 완화, 전문 인력 양성, 인식 개선 등 세부 내용들을 통한 4대 추진 전략, 수요를 통한 시장 창출, 수요,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강화, 3D 프린팅 산업 확산 기반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이런 4대 추진 전략, 12대 추진 과제를 통해 갖고 앞으로 3D 프린팅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첫 번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시범 선도 사업 진출, 정보 제공, 비용 부담 완화,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 수요 등 적절하게 정부 정책이 반영될 때 3D 프린팅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3D 프린팅에 관련된 이 사이트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기술 개발 지원 관련 경우 수요의 수준과 차이가 있는 기술 개발 지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높은 기술에만, 상용화 당장 할 수 없는 기술에 너무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줘도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관련된 정부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해갖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3D 프린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동영상을 좀 보면서 좀 더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시되어 있던 3D 상상 포털이라는 데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3D 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 이런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3D 프린팅 지원 센터 해가지고 부산부터 시작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 교육, 콘텐츠 관련된 좋은 자료들이 여기 3D 상상 포털에 설명을 쭉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쭉 들어와서 보시고, 뭐 기술 동향이라든지 3D 프린팅 월간 동향이라고 8호로 자동차 조선 3D 프린팅 활용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지원 센서, 무한 상상실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네이버에서 3D 프린팅에 관련된 키워드를 집어넣으니까 국내 전문 업체라든지 3D 프린팅에 관련된 물론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지식 백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보면 우리가 재료라든지 만들 수 있는 출력물들 이렇게 쭉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3D 펜으로 해가지고 집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갖고 3D 프린팅에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번 설명에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3D 프린팅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을 통해 갖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갖고 제조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많은 혜택과 더불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D 프린팅에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자료를 가져다가 설명을 드렸고, 국회 입법조사처에는 다양한 현황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현황 관련된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 내용이 다분히 정책적인 것들이라 갖고 좀 딱딱하고 어렵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뭐 과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암기식의 이런 시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갖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그 3D 프린팅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30여 분 동안 집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